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의 산하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됩니다.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건데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노사 간 소통과 경청, 거버넌스와 협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례를 만들었고 이듬해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를 임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입니다. 도 산하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적용하되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단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대상이라서 당장 경남개발공사 등 3곳만 해당되지만 100명이 안 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이사는 평소엔 일반 업무를 보다가 이사회 때만 참석하며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면 경영 참가라는 의미도 들 수가 있고요. 또 당장은 조직 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6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노사 갈등을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경영, 그다음에 공정한 어떤 경영 이렇게 좀 다가가고 있는 부분에 좀 일정 부분 좀 역할과 성과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측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켜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과 해당 기관의 후속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 하반기는 돼야 경남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아시아 깊은 내륙 몽골에서 독립운동 거점을 만들어 지킨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대암 이태준 선생인데요. 몽골에서 근대 의술로 명성을 떨쳤지만 의사라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조국 독립에 헌신한 그의 발자취를 윤주아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한가운데 한국인 의사 이태준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몽골 정부에서 약 2,000평의 그 부지를 제공을 했었고 1910년대 몽골을 휩쓴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의사로서 명성을 떨친 이태준은 몽골 마지막 왕의 주치의가 됐고 최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1907년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한 뒤 도산 안창호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몽골로 근거지를 옮긴 것은 비밀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유시 선생하고 1914년에 갈 때는 몽골의 하나의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근거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울란바토르에 세운 병원 동의의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거점이 되었고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는 김규식에게 거금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열단원이었던 이태준은 폭탄 기술 전문가 헝가리인을 김원봉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임시정부에 지원한 자금 운반에도 깊이 관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 반혁명파에 피살돼 38살의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 거점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오가는 교통로도 되고 문서도 오가고 자금도 오가고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그 루트 중에 뻥 뚫려 있는 공간, 몽골, 그것을 책임지려고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독립운동의 지평을 넓힌 이태준에게 정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선수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제41회 전국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이 오늘 고성에서 열렸는데요. 인천 대건고가 대구 현풍고를 누르고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예선전부터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최고의 두 팀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전반 초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은 건 대구 현풍고. 하지만 실리는 인천 대건고가 챙겼습니다. 전반 16분 코너킥 기회에서 최세훈 선수가 헤딩골로 골문을 가른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던 현풍고의 수비벽이 허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대건고는 후반 들어서도 단단한 수비와 제공권의 우위를 앞세워 현풍고의 거센 추격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대건고는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현풍고를 1대0으로 꺾고 지난 2008년 팀 창단 이후 전국대회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작년이랑 전술 변화를 주면서 일단은 수비의 안정화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가려고 했던 게 일단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편 41번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3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와 감독 모두 퇴장 한 번 없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빛난 대회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실시했던 선거구별 후보자 공모에서 창원 성산 선거구엔 권민호 예비 후보가 단독으로 접수했고 통영고성 선거구엔 김영수, 양문석, 최상봉, 홍순우, 홍영두 5명이 신청했습니다. 오는 26일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창원 성산의 강기윤 예비 후보와 통영고성 지역의 김동진, 서필원, 정점식 예비 후보들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오전 창원의 한 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시장과 사찰 등지를 돌며 이재환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20일 창원 성산 4.3 보궐선거 후보에 이재환 부대변인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가 오늘 밀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 야스기시와 중국 남평시 등 국제 자매우호 협력도시 선수 12명을 비롯한 9,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프와 10km, 5km 종목으로 나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